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5월 이후 수업 운영 방안 안내를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보셨으리라 믿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C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학교 그 공지한 안내사항 그 시책에 따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점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매번 강의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강의를 청취하시고, 강의 청취 여부를 반드시 기존처럼 교수님께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수님이 여러분들 출석 관리를 좀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 지시사항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한 학기 동안 건강 지키면서 강의 잘 듣고 좋은 학점 받으시기를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은 방금도 언급한 대로 한 학기 동안 우리 교과목은 원격 강의로 진행할 거고, 혹 5월 한 달을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 들면은, 그리고 물론 뭐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발표를 하겠죠. 그걸 참고해서 따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대면 수업도 일부 진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있죠. 시험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학기는 어느 학과 어느 교수님을 비롯해서 아마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중간고사는 미실시하고 과제물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시험은 한번 쳐야 그래도 학교 강의 들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뭐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은 과제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시행할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이미 공지한 대로 그 시험 성적 배분 그 프로테이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항상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전달 사항이 있다면은 제때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할 것이고, 아니면 일부는 뭐다 유선으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 듣는 방법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 자기 가정에서 자기 공부방에서 혼자 책상머리에서 강의를 조용하게 청취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시내 나가보면 각종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강의도 청취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야자 많이 해보셨죠. 그래, 시내 뭐 독서실에 이런데 가가지고 조용한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 헤드셋을 끼고 강의를 청취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의는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만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이 좀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수님 생각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교재하고 우리 강의 자료 프린트 해가지고 준비해서 강의를 청취하는 게 건강도 지키고 집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학습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교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조하셔서 앞으로 강의 듣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번 시간은 제 5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언급하셨듯이 제 4주차 강의 4장의 수식과 연산자 파트 마지막 부분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5주차 첫 번째 강의로 설명을 다 드리고 마치고 이어서 제 5주차 2강으로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5주차 강의는 제 5장 내용인데 족구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40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1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비트 이동 연산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비트 연산자입니다. 왼쪽 비트 연산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비트 연산자는 기호가 보면은 왼쪽 꺽쇠 기호 두 개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비트 연산자는 기호가 오른쪽 꺽쇠 기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잠시 내려가서 보시면은 페이지 14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비트 이동 연산자. 여기는 이동이라는 말을 영문으로 shift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보통 move라고 많이 쓰죠. 그러나 여기는 shift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비트를 원하는 비트 수만큼 이동한다는 의미로 shift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비트 이동 연산자는 지정된 숫자만큼 전체 비트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왼쪽 비트 이동 연산자는 우리 이 슬라이드 내용 보면 오른쪽에 설명란에 보면은 첫 번째는 X하고 왼쪽 꺽쇠 기호가 있고 Y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X의 비트들을 Y 칸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X 오른쪽 꺽쇠 기호 WY X. 자, 요거는 X의 비트들을 Y 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예제로 sum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 왼쪽에 보면은 int라는 변수가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sum이라는 변수는 정수행 변수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최하위 비트부터 시작해가 왼쪽에 최상위 비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트 수를 여러분들이 카운팅 해보면은 0부터 해가지고 31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총 몇 비트? 32비트가 되겠죠. 그러면 바이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한 바이트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8비트라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총 4, 8이 32, 4바이트를 예제를 들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nt 변수는 32비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이진수로 값을 표현을 해놓은 예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예제로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 교재 140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먼저 왼쪽 비트 연산자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4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먼저 왼쪽 비트 이동 연산자는 좌측 꺽쇠 기호는 지정된 숫자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왼쪽으로 이동되어서 변수의 경계를 벗어나는 비트들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 보면은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는데
주어진 원래 10진수 값은 4입니다. 이걸 이진으로 표현하니까 웨이트 값이 뭡니까? 뒤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2의 0성, 2의 하나성, 2의 제곱성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1, 2, 4 그래가 요 부분이 뭐다? 웨이트 가중치 값이 뭡니까?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0, 0, 1, 0 이렇게 쭉 왼쪽 32비트까지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요 4라는 10진수 값을 이진수로 표현하니까 비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가 있는데, 요게 변수 첫 번째 현재 저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교재에도 보다시피 페이지 14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변수의 경계를 벗어나는 비트들은 없어지게 되고 오른쪽에 발생하는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 왼쪽 끝에 2를 생각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는 우리 교재 보니까 그 웨이트 값이 1, 2, 4, 8 다 더하니까 15가 됩니다. 처음 상태 값이. 요게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2비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2비트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그림 보니까 왼쪽으로 밀려난 2비트는 삭제를 합니다. 즉 경계를 벗어나는 비트를 삭제하고 오른쪽에 빈 곳은 뭐다? 제로로 채워준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상태 결과값이 우회됩니까? 왼쪽으로 15의 값을 2비트 이동하니까 그 웨이트 값을 계산해 보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니까 1, 2, 4 부분에 1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8, 16, 32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다 더하니까 뭡니까?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4-6에 보니까 왼쪽 비트 이동 연산자 주어진 15를 뭐다? 2비트 이동하니까 결과값은 뭡니까?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가 15의 값인데 2비트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뭐다? 60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들을 왼쪽으로 한번 이동할 때마다 뭡니까? 값은 2배가 된다. 즉 늘어난다. 따라서 예전부터 비트 연산자를 이용하여 빠르게 2배로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슬라이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원래 주어진 10진수 4를 왼쪽으로 2비트 이동하니까 밸류 값은 뭡니까? 2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값을 이동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웨이트 값이 1, 2, 4, 8 부분에 1이 채워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결과를 보니까 10진수 8이다. 그럼 주어진 변수 1의 값 저장이 최초에는 얼마? 4가 저장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동하고 나니까 우회됩니까? 여기서는 물론 뭡니까? 한 비트를 이동하는 겁니다. 8이 나왔다. 그럼 값은 뭡니까? 2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어진 원래 값에다가 뭐다? 밸류 값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 또 증가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이거는 교재 보시게 되면은 141페이지 뭡니까?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비트 이동 연산자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 1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뭡니까? 10진수 4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다?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을 했더니만 우회됩니까? 왼쪽에 부호 비트 있죠. 부호 비트가 원래는 뭡니까? 제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141페이지 잠시 중간 부분 한가 보세요. 그거 가니까 오른쪽 비트 이동 연산자인 오른쪽 끝의 기호는 뭡니까? 지정된 숫자만큼 비트들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변수의 경계를 벗어나는 비트들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뭐한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발생하는 빈 공간은 부호 비트로 채워지게 된다. 이 왼쪽의 이 부분 부호 비트로 채워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왼쪽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무작정 뭐다? 0으로 채우면 안 되고 부호 비트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양수면은 부호 비트가 뭐다? 제로이기 때문에 0으로 채워지고 주어진 값이 음수라면은 뭐다? 부호 비트가 1이므로 1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만약 부호 비트로 채우지 않으면은 이동 연산이 끝난 뒤에 음수가 양수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은 뭐다? 에러가 난다. 즉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15를 뭐다? 오른쪽으로 뭐다? 2비트 이동했는 걸 우리 교재 141페이지 아래쪽에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 기호가 오타가 났습니다. 오른쪽 끝에 기호로 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그거 보니까 처음 상태 값이 뭡니까? 10진수 15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2비트 이동하니까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왜 됩니까? 오른쪽으로 2비트가 밀려났죠. 그 대신에 왼쪽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니까 뭡니까? 경계를 벗어나는 비트를 삭제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삭제했고 왼쪽에 부호 비트가 뭡니까? 0이기 때문에 0을 삽입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4-7 양수의 비트 이동 최종 결과를 보니까 왜 됩니까? 최종 상태는 주어진 값이 뭡니까? 15였는데 3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웨이트 값 보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1, 2개 채워져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뭔데? 값은 뭐다? 주어진 원래 값보다 뭐다? 2분의 1배로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원래 값이 4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동한 결과는 뭐다? 2의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변수 1에는 최종 값이 뭐가? 2가 저장되더라.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비트 이동 연산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2페이지 위쪽 부분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보게 되니까 뭡니까? 이 파일명은 비트 언더바 shift.c라고 뭡니까? 저장이 되어 있고 요걸 화면에 그대로 뭐다 캡처해 가지고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재 보시면은 정수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동시켜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그래서 2배로 되거나 2분의 1배로 된 것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정수형 변수를 쓰겠다라고 인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x 이꼬르는 뭐다? 9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다? 오른쪽에 있는 9라는 밸류 값을 뭡니까? 왼쪽 x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즉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x에는 9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출력문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d 하고 왼쪽 끝의 기호 1 이꼴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오른쪽에 보니까 1이라는 값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은 뭡니까? 왼쪽으로 한 비트 뭐다? 시프트 하라 이 말이죠. 이동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x의 a 값과 여기 x 값은 자 뭐가 할당되느냐 하니까 주어진 9는 이진수로 변환하니까 뭡니까? 1, 0, 0, 1이 되죠. 그래서 웨이트 값이 여기 1이고 2, 4, 8이니까 더하니까 9가 된다. 이진 표현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왼쪽으로 한 비트를 이동을 했다. 이동하니까 이 값은 왜 됩니까? 그대로 웨이트 값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여기가 2의 값이고 4, 8, 16이니까 더하니까 왜 됩니까? 18이 되어버립니다. 18이 이해되겠습니까? 즉 정수 9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시켜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인데 왼쪽으로 비트 연산을 하고 나니까 2배로 값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출력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은 보니까 결과가 왜 됩니까? 웨이트 값이 1, 2, 4니까 4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4가 나왔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텍스트 화면도 보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한 비트 이동하니까 결과값은 10,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니까 결과값이 4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뭡니까? 2배로 값이 늘어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뭡니까? 값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뭐다? 오른쪽 비트 연산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3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3페이지 맨 위쪽, 그 다음에 142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게 되면은 8번의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은 뭡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를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의 수식이 두 개 이상의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연산자가 먼저 수행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식이 보니까 앞에 왼쪽 거는 x 플러스 y 뭡니까? 아스테리스크 z 이게 곱셈이죠. 오른쪽은 그 수식이 있는데 뭐다? 갈로로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예제를 드러놨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규칙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학 시간에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우선순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43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선순위 거리가 영문으로 프리시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많은 연산자들 중에서 어떤 연산을 먼저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그리고 각 연산자들은 서열이 매겨져 있다. 서열이. 즉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이나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 말입니다. 산술 연산자들이 우선순위를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은 우리 교재 고개 중간에 나와 있죠. 143페이지 그림 4-8에 보니까 정감, 곱셈, 나눗셈, 나머지 덧셈, 뺄셈 순의 우선순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보니까 자 플러스 정감 연사자 그 다음에 뭐 산술 연산자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도식화 시켜 놨다면 이거는 연산 우선순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감 연산자가 가장 먼저 순위가 주어지고 그 다음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도 꽃셈 나눗셈 이건 나머지 구하는 연산 기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요 나와 있는 수식 두 개를 봤을 때 왼쪽 거는 보니까 연산 우선순위가 왜 됩니까? 갈로가 없기 때문에 곱셈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앞에 있는 뭐다 단원 x에 있는 값을 뭐다 더해주는 이런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뭡니까? 연산 우선순위가 뭡니까? 갈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나 수식의 형식은 똑같은데 오른쪽 이거는 갈로를 묶었기 때문에 곱셈보다는 뭐다? 덧셈 연산을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 1의 값과 뭐다? 오른쪽에 있는 z 변수에 있는 값하고 뭡니까? 곱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14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우선순위대로 연산을 하지 않고 다른 순서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수학에서도 배웠듯이 뭡니까? 이럴 경우에는 갈로를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라이드 내용 오른쪽 이것도 뭡니까? 갈로를 사용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43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 4.7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렇게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우리 교재 저 앞에 페이지 122페이지에 표 4.1에 가면은 연산자의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수식에서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 것인지 문제 이래 돼가 있는데 이 표에 보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 게 이런 연산 기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결합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에서 뭐다 우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메뉴에 나오는 거 이거는 뭔데 우리 저 앞에서 보듯이 이제 포인트 연산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아래쪽에 여기에도 뭐 포인트 연산자 있고 뭐 사이즈 연산자도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곱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거는 우리가 산술 연산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나왔는 거 꺽식이요. 이거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비트 연산자를 예를 들고 요거는 뭡니까? 관계 연산자가 되겠다 이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7번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도 분석해 본 대로 관계 연산자 그 다음 요 부분은 비트 연산자 요거는 뭡니까? 비트 연산자죠.
그 다음 여기 필터 기호부터 마지막 요 W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는 논리 연산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은 사망이 있죠. 항이 3개 있는 거. 요거는 조건 연산자가 될 거고, 그 다음 14번째 주어제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저 앞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콤마 연산자가 있는데, 콤마 연산자는 우리 교재 저 앞에 122페이지 가보면은 피연산자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 쓰는 연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 표로 봤을 때는 연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맨 마지막에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결합규칙 이 설명 부분을 보니까 대다수는 전부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다? 연산을 하는데, 특별히 맨 두 번째 요 부분하고 아래쪽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뭐다? 거꾸로 위에서 자로 이루어진다는 거.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연산 순위의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뭡니까? 페이지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연산자의 결합 규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만약 아래의 수식과 같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가? 즉 x 곱하기 y를 먼저 수행하는가, 아니면은 뭡니까? y 곱하기 z를 먼저 수행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중간에 가게 되면은 수식이 뭡니까? x 곱하기 있죠. 아스테리스크.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곱하기 뭡니까? z가 있더라. 요거는 항이 3개가 있더라. 이럴 경우에 뭐다? 뭐부터 먼저 수행하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것도 연산자마다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수행된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연산이 수행되는데, 즉 x 곱하기 y가 먼저 수행되고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것이 연산자의 뭐다? 결합규칙. 자, 영문으로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결합규칙이라 그러고, 이 결합규칙이란 동일한 우선순위의 연산이 있는 경우에 무엇을 먼저 수행하느냐에 대한 규칙이다. 그래서 방금도 언급했듯이 결합 방향은 항상 좌에서 뭐다? 우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 아랫부분에 보니까 오른쪽 그 예제에 보니까 거기는 뭡니까? x 이꼴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꼴 뭐다? z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재 보니까 결합 방향이 뭡니까? 이거하고는 반대. 우에서 뭐다? 좌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맨 아래쪽 쪽에 보면은 설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산술 연산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항 연산자들은 왼쪽에 있는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반면에 다항 연산자들과 대입 연산자는, 현재 우리 방금 교수님이 적은 이 내용은 뭡니까? 대입 연산자가 되겠죠. 자, 이런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정확한 결합 왼쪽으로 뭡니까? 연산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이 부분이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맨 왼쪽에 항이 있죠. x 변수하고 뭡니까?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잠시 중단을 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의 일반적인 지침을 보니까 콤마부터 대입, 논리, 관계, 산술, 단항이 있는데, 가장 먼저 연산 순위가 높은 것은 단항 연산자다. 그 다음 관료 연산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모든 단항 연산자들은 이항 연산자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 말. 그리고 콤마 연산자를 제외하고는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더라. 우선순위가 낮더라.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강의 중단을 하고 우리 교재 페이지 145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그러니까 메뉴에 경고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잠시 보시면은,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뭐다?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정상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로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준다. 즉 다음과 같이 플러스와
왼쪽 극세 기호하고 이 꼴 있죠. 이거의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갈로를 사용해서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을 묶어주라.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연산자를 특정 부분에 써야 할 경우에 연산 우선순위를 어느 것부터 먼저 할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뭐다 높은 걸 먼저 계산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뭐다 갈로로 묶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니까 x 플러스 10 오른쪽에는 y 플러스 20이 있잖아요. 있는데 각각 갈로를 묶어줬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관계연산자는 산술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음과 같은 수식은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x 플러스 2가 있고 오른쪽에는 y 플러스 3이 있고 중간에 뭡니까? 관계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관계연산자가 산술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 그러면 플러스부터 먼저 계산되겠죠. 그럼 플러스 연산자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왼쪽부터 오른쪽 가면서 먼저 나온 것부터 먼저 연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단항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아래 수식에서 플러스 이 정답 연산자죠. 이거는 작거나 같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수식이 나와 있듯이 왼쪽에 있는 플러스 x 이 연산자가 뭐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결합 규칙 그래가지고 이것도 앞에서 제가 영문으로 association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 교재 144페이지 아래쪽 부분 식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 요거는 뭡니까? 단순하게 산술 연산자만 썼다면 곱셈 연산자를 두 개 썼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물론 결합 방향입니다. 먼저 나온 것부터 먼저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x, y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결과를 뭐다? 오른쪽에 있는 z 변수에 있는 값하고 뭐다? 연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똑같은 뭐다 연산자인데도 요거는 뭡니까 대비 연산자다. 대비 연산자는 결합 방향이 뭐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y와 z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 나오는 결과값과 왼쪽에 있는 뭡니까 x 변수 값을 서로 계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을 해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항 연산자들과 대비 연산자는 오른쪽 연산을 먼저 수행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이걸 뭐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우리 교재 그 표 143페이지 아래쪽에 4.7 있죠. 요 그림을 보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샵 1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제 샵 1.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거 가니까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래와 같은 복잡한 문장에서는 어떤 연산이 먼저 수행될까? 아래의 문장에서 원문자는 연산자들이 수행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여기 원문자는 뭡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보니까 y 골 a%b 뭡니까? 슬래시 c 플러스 d 곱하기 갈로 열고 e 마이너스 f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한 센텐스가 끝났는데 자 갈로 안의 연산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갈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가장 먼저 수행이 된다. 그 다음에는 뭐다? 곱셈과 뺄셈 나머지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왼쪽부터 뭐다 차례로 뭐다 수행이 된다. 그래서 덧셈은 그 다음에 수행되고 대비 연산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순서대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맨 위쪽에 보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146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다음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기 전에 수식의 값을 예측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변수를 크게 뭡니까? 4개를 선언했습니다. 전부 인트를 선언했는데 전부 정수형 변수다면 A부터 마지막 D까지. 그래서 A의 초기 값은 10을 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장해 놨죠. B는 20, C는 뭡니까? 30을 넣어 놨고 D는 뭡니까? 3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변수가 인트 변수 줘가지고 인트 정수형을 선언해가 리저트 변수를 썼는데 요거는 뭡니까? 처리된 결과값을 보관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첫 번째 수식이 뭡니까? 리저트 이꼴은 A 플러스 B 곱하기 C 슬래시 D 세미콜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수식을 보면은 위에서 선언한 값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A 변수에는 10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B에는 20, C에는 뭡니까? 30, 그 다음에 D에는 3이 각각 뭡니까? 읽혀져 오겠죠. 그럼 요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아스테리스크 곱셈 있죠.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이 뭡니까? 20이고 C의 값이 뭡니까? 30이죠. 그래서 20, 30 곱하니까 600이 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왼쪽에 있는 뭡니까? 덧셈 연산자 A에 보관된 값 10이 있습니다. 이걸 더하니까 왜 되겠습니까? 60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610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근데 순서는 어떻게? 아까도 언급했듯이 곱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눗셈 그 다음에 뭡니까? 산술 연산자 중에 덜셈 뺄셈이니까 요 순서대로 진행해 가지고 전체 값을 다 더해 가지고 나눠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네? 교재 내용처럼 뭡니까? 210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써가지고 리저트 결과값을 여기 집어넣어가 출력을 하니까 결과는 뭐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식을 보게 되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C 슬래시 D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주어져가 있는데 여기는 갈로로 먼저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갈로 안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A는 10이고 B는 20이다 이 말. 이걸 더하니까 왜 됩니까? 3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C 슬래시 D다. C의 값은 30이고 D는 3이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가지고 곱하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이 나오겠죠. 900을 30으로 나눠버리면 왜 됩니까? 300이 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문 결과의 변수 리절트에는 뭡니까? 300이 채워질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수식 리절트 A 이꼴 B 이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1의 그 밸류 값을 왼쪽 변수 B에다가 먼저 뭡니까? 할당해주고 그 다음 B에 1이 보관되어 있는 왼쪽에 A에 뭡니까? 대입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리절트 이 변수에는 뭐가? 1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텍스트 화면도 보니까 두 번째 연산 값은 300, 세 번째는 1이라고 이렇게 출력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형변환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7페이지 맨 윗부분 보면은 나오는데 형변환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영문으로는 뭐다? 타입 캐스팅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재 잠시 페이지 47페이지 맨 위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형변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간 점검 문제가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1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문제가 뭐라고? 연산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우리 도표에서 살펴봤죠. 맨 아래쪽에 있는 뭐다? 콤마 연산자들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항 연산자, 즉 항이 한 개밖에 없다면 이 항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조합에서 했듯이
단항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관계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술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형변환 부분에 돌아와서 우리 교재 페이지 147페이지 중간에 9번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형변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형변환이란 뭔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도 물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점 정리가 연산시에 데이터 유형이 변환되는 것을 뭐다 형변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형변환이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키는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형변환에는 어떤 것이 있노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다면, 첫 번째는 자동적인 형변환과 두 번째는 명시적인 변환. 그 다음에 자동적인 형변환도 다시 나누니까 대입 연산시 형변환, 그 다음 정수 연산시 형변환, 세 번째는 수식 연산시 형변환을 형변환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소트형인데 뭡니까? 형변환을 하니까 이게 뭐다? 롱형으로 변환된다는 걸 그림으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교재로 돌아가지고 147페이지 중간에 9번의 형변환을 보시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방금 언급한 대로 형변환이란 것은 데이터 타입을 변화시키는 처리 과정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뭐다? 인테저형을 더블형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변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다? 자동적인 형변환으로 컴파일러에 의하여 자동, 즉 암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즉 개발자인 내가 명시적으로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동적인 형변환인데, 이 내용은 교재에 보니까 이놈은 대입 연산시에 형변환이 자동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즉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은 뭐다? 왼쪽에 있는 변수의 자료형으로 자동적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수식이 보니까, 그 소스 코드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F가 더블형일 경우에는 정수 10이 더블형으로 변환된 후에 변수 F로 대입된다. 이러한 변환은 뭐다? 프로모션 거래가 올림 변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재 그 소스 코드 보니까 더블 F 세미콜론, 그 다음 줄에 F 이퀄 10 세미콜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값은 뭡니까? 더블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10.0이 저장되더라. 이 말. 자, 요런 게 뭐다? 대입 연산자의 예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 장 넘어가니까 148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니까 FW 변수에는 초기 상태가 10이 보관되어 있는데, 연산을 실행한 후의 결과는 뭡니까? 이 F가 W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10.0의 값이 저장된다. 그리고 교재 또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대입 연산시에는 낮은 등급의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내림 변환, 즉 디모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내림 변환이다. 내림 변환이 발생하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 W형의 실수가 인테저형 변수로 대입되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3.14가 인테저형 변수에 대입되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인 3만 저장되더라.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인테저 x 세미콜론, 그 다음 줄에 x 이퀄 3.14가 있는데, 이 i형 정수형 변수에는 3이 저장되더라. 그래서 밑에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놨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슬라이드 한 장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게 그대로 요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아까도 언급했듯이 147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오는 예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올림 변환이라 그러고, 자, F 함수를, F 변수는 뭐다? W형으로 선언을 했는데, F에는 실행되고 난 결과는 뭐다? 여기에 선언은 F에다가 10을 넣으라 그러는데, 실제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이놈이 실행되고 나서 W형 F 변수에는 뭐다?
이런 정수값이 보관되는 게 아니고 실수값인 뭡니까? 10.0이 여기에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초기 상태 값은 10인데 연산이 실행된 후의 값은 뭡니까? 10.0이 보관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페이지 148페이지 맨 그 위쪽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재 맨 그 중간 부분 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요게는 뭐다? 내림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보면 영문으로 디모션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테자형, 자, i 변수를 인테자형으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고, 밑에 i에는 뭡니까? 3.141592 세미콜론 주어져가 있습니다. 여기 대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i에는 뭡니까? 정수형으로 i 변수가 선언되기 때문에 이 실수가 다 보관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수 앞에 있는 3만 저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는 정수형 x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3.14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연산이 실행되고 난 후에는 뭡니까? 앞에 정수 부분만 저장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돌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입 연산 시에는 낮은 등급의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내림 변환, 이런 걸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뭡니까? 디모션이라 그런다. 즉, 내림 변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래서 내림 변환이 발생하면은 뭐다?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디모션 형의 더블형의 실수가 인테자형 변수로 대입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더블형이라는 것은 이 3.14 값이 결국은 더블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값을 뭐다? 인테자형으로 이렇게 인테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면 뭡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려지게 된다. 0.141592가 버려지고 최종적으로는 뭐다? 정수값 3이 여기에 저장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8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4-9 있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 그러면은 우리 교재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14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149페이지 149페이지가 아니네요. 148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된다. 그 요 부분 보니까 수식에서의 자동적인 행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자료형이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자료형으로 통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자료형이라는 것은 여기는 인테자고 여기는 더블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정수형, 이거는 실수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형이 더블형으로 승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초에 인트형 그 변수에는 10이 보관되어 있고 오른쪽에 더블형 1.2345가 있는데 이걸 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더블형으로 뭐다? 형을 변환을 하니까 왜 됩니까? 이걸 또 더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하니까 뭡니까? 이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뭐다? 더블형으로 승급되어 가지고 11.2345라는 즉 전체 수식의 결과값도 뭐다? 더블형으로 변하더라. 이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교재 148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 중간 부분 그 보니까 예를 들어 10 플러스 1.2345라는 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인트형인 10은 더블형 10.0으로 변환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뭐다? 1.2345에 더해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걸로 변환되가 이게 더해진다 이 말이죠. 그죠? 따라서 전체 수식의 값은 뭐다? 더블형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더라.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교재 148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4.9에 보면 모든 피연산자들이 자료형이 가장 큰 자료형으로 승급된다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명시적인 형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149페이지 가야 보시면은 맨 위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위쪽에 가보세요. 지금까지 형변화는 모두 뭐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명시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 뭐다? 형을 변환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연산자가 형변환, 즉 타입캐스트 연산자이다. 형변환 연산자는 캐스트 연산자라고도 하고, 형변환을 하려면은 원하는 자료형을 뭐다? 갈로 안에 넣고 상수나 변수 앞에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텍스 4.2, 구문 4.2 예제가 있는데 형변환 연산자가 있는데 형식은 보니까 갈로 열고 자료형, 그 다음에 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샘플 예제를 들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상수다. 뭐 안에 자료형을 인트라고 선언했다. 수식은 요래 값이 주어져가 있는데 요렇게 선언하게 되면 왜 됩니까? 요거는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정수값이다. 그 다음 더블 x라고 되어 있죠. 에? 요 변수는 뭡니까? 더블이다. 실수형. 그 다음 롱 x 플러스 1 있죠. 이 수식은 이거는 결과가 뭡니까? 롱형으로 뭐다? 보관된다. 이 말입니다. 즉 변경된다. 이 말이죠. 참고하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중간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요거는 우리 교재 169페이지 보시면은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typecast.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스 코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변수를 뭡니까? 인터 더블로 이래 각각 if 선언했습니다. 그럼 뭐 첫 번째 요 수식이 있죠. f = 5/4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요거는 피연산자가 여기 피연산자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연산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1이 됩니다. 이것이 위에서 선언한 f가 뭡니까? 더블이죠. 더블형 변수로 대입되므로 이런 거는 이렇게 대입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다? 올림 변환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f의 값은 뭡니까?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하면 텍스트 화면에 보니까 5/4는 뭡니까? 더블형에 해당되어가 1.0의 값이 출력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수식은 보니까 f = 갈로 안에 더블 5/4라고 이래 줬습니다. 이거는 먼저 형변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실행이 되어 가지고 정수 5가 부동소수점보다 요 더블 때문에 5.0으로 변환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출력문 써가지고 요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출력문은 여기 있습니다. 1.25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i=는 1.3 플러스 1.8 세미콜론. 그 다음 프린트 해보면 출력문을 써가지고 그 i 값을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식 1.3 플러스 1.8 요거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뭡니까? 부동소수점이다. 그래서 요거는 수식의 결과도 뭐다? 부동소수점인 뭐다? 더해지면은 3.1이 된다. 그래서 3.1이 뭐다? 왼쪽에 있는 정수형 변수 i 있죠. 그죠? 여기에 대입되어 가지고 내림 변환이 발생해 가지고 3이 뭐다? i에 저장이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력 화면도 보니까 1.3 플러스 1.8은 뭐다? 3이 저장되었다라고 출력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식을 보게 되니까 i=는 갈로 열고 인터 1.3 플러스 갈로 열고 인터 1.8 세미콜론 이렇게 수식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이놈은 왼쪽에 있는 1.3과 오른쪽에 있는 1.8이 모두 뭡니까?
int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1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변수 i에는 뭐다? 여기 나온 1과 여기 나온 1을 더해 가지고 2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문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i에는 무슨 값이 2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 화면에 이걸 그대로 실행하니까 결과 2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동 형변환과 명시적인 형변환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어진 상황에서 뭐다?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형변환 연산자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교재 150페이지 아래쪽에 가니까 중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형변환을 하였다고 해서 변수의 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꺼내서 형을 변경해서 수식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게 되니까 뭡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하기 전에 교재 150페이지 맨 아래쪽에 중간 점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문제가 있는데 1번 보세요. 교재 펼쳐가지고 150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 점검. 내림 변환과 올림 변환을 설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교재 잡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림 변환은 낮은 등급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올림 변환은 뭡니까? 높은 등급으로 변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인테저형 변수 x를 더블형으로 형변환하는 문장을 써보자. 그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갈로 열고 DOU 그죠? BLE 갈로 닫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하나의 수식에 정수와 부동소수점 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혼합되어 있다면 이럴 경우는 우리가 또 앞에서 보았듯이 정수가 부동소수점 수로 형변환이 되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교재 151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우리 현재 슬라이드 화면에 나온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차 함수 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x 이퀄 2일 때 함수의 값을 계산하여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계산했길래 출력하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교재 그 보니까 아래쪽에 뭡니까?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 요걸 한번 살펴봐야 이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잠시 보면은 y 이퀄 3.0 곱하기 x 곱하기 x 요거는 거듭 제곱을 의미합니다. x를 두 번 곱하라 이 말이죠. 그럼 x 값은 현재 얼마입니까? 2다음에 2를 1에 두 번 곱해가 앞에 이걸 3.0을 곱한다 이 말이죠. 이놈 더하기 7.0x입니다. 여기도 x는 2를 갖고 오겠죠. 플러스 9.0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5.00000 이렇게 나오는데 35가 출력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은 우리 교재 151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니까 파일이 하나 있죠. 소스 코드. 칼 언더바 뭡니까? 코드 언더바 eq.c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뭡니까? x 변수를 더블로 선언했습니다. 2.0이 주어졌고 그 다음 y도 더블로 선언했어요. 그래놓고 y 꼴은 뭐다? 3.0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7.0 곱하기 x 플러스 9.0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에 보니까 프린트 f하고 y 이퀄 3.0부터 마지막 y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계산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y에는 어떤 값이 보관되겠다?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뭡니까? 35라는 값이 보관되는데 35도 35.000000 이렇게 보관되어가 출력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또 랩 복리 계산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152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재본만 요 그림 이미지를 어디에서 출처 그거 보니까 게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리 계산하는데 그 그림 보니까 설명을 1626년에 물론 이때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죠. 교수님도 못 태어났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뉴욕의 맨하튼 섬을 단돈 뭡니까? 60길드 약 24달러의 탐험가 뭡니까? 페트 미노이트에게 팔았다고 한다. 382년 정도 경과한 현재 맨하튼 땅값은 약 600억 달러라고 한다. 인디언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인디언이 이 24달러를 은행의 정기예금에 입금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금 금리는 복리로 6%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382년이 지난 후에는 원리금을 계산해보자. 그리고 원리금을 계산했더니 여기 출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2년 후에 원리금은 약 얼마라고 되겠습니까? 1천억 정도 되겠죠. 1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근데 이런 걸 그때 당시 그분들이 알았다면은 이걸 뭐 적금을 해놨겠지만은 물론 적금해 놓은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뭐 사용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덕을 보겠다 이말. 그래서 교재 내용들에 여기에 문제를 요렇게 기록을 해놔 놓고 계산을 했더니 요렇게 나왔다라고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재 보니까 15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거기에 걸쳐서 153페이지 맨 위에 걸쳐 가지고 뭡니까? 소스 코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여기에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복리를 계산하는 그 원리금을 계산하는 식은 복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재 보니까 왜 되겠습니까? 갈로 열고 여기 보니까 갈로 열고 투자 원금에다가 곱하기 1.0 플러스 2율 갈로 닫고 뭡니까? 아스테리스크 투자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C원에서 거듭 제곱을 계산하려면 함수는 뭐다? 파워 함수를 쓴다. 요 파워 함수 아시겠습니까? 자, 요 함수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파워 2,10을 하면은 2의 10승이 계산된다. 그럼 여기는 1.0의 요 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파워 함수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재 15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니까 뭡니까? 파워 함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뭐다? 여기 나와 있죠. 메스점 헤드 함수를 갖고 와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뭔데? 자, 인테자 인트 언더바 머니 이꼴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머니 함수는 뭡니까? 원리금을 보관할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더블형으로 쓰겠다 선언합니다. 인터레스트. 여기 인터레스트는 현재 보니까 0.0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이자율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인터 이월제하고 382라고 줬습니다. 여기 이월제 면수는 뭡니까? 연을 말하죠. 연도. 즉 적금 기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더블 선언하고 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머니의 함수는 뭡니까? 최종 계산된 그 원리금을 보관할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인트 언더바 머니 이거는 뭡니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원금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죠.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 보면 인터레스트는 이자고 컴마 이월제는 뭡니까? 적금 기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을 곱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뭐니 보관되겠죠. 그래서 출력론 프린트 F문에 보니까 %D년 후에 원리금 %F라고 되겠습니다. 여기 %D는 물론 이월저 함수에 보관된 내용이 여기에 대체되겠지만은 연은 몇 년이 되죠? 300 몇 년? 교재 보니까 82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원리금은 얼마가 된다? 원리금은 보니까 여기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출력 화면에 원리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리금은 약 얼마냐? 1114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 원리금이 왜 됩니까? 1114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이번 시간 이제 강의가 다 끝났다라고 뭡니까? Q&A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또 뭐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라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은 강의를 바로 중단 안 하고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54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연습 문제. 요걸 잠깐 언급하고 강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1번에 수식에서 어떤 연산자들이 먼저 계산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문이 4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우리 교재에서 살펴봤듯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 프로그램에서 수식 7 나누기 9 곱하기 9는 얼마로 계산되는가. 이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산하면 우회된다. 0이 나옵니다. 0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변수 x, y는 int x equal 10 세미콜론 int y equal 20 세미콜론으로 선언되어 있다고 하자. 다음 중 올바른 수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답이 2번이 되겠죠. 왜 2번이 되냐? 2번에는 보니까 왼쪽이 뭡니까? 대인문인데 변수가 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뭡니까? 정수값 밸류가 와가 있죠. 그럼 이게 우측에 있는 뭡니까? x 플러스 y 값이 여기 저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다? 문법 오류, 다른 말로 구문 오류, 또 다른 말로 컴파일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거기 보니까 int i는 5, i 꼬르는 i 슬래시 3 나누기 하란 말이죠. 그 다음 출력문 프린트 f는 뭐다? i 값을 뭐다? 출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소스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입력해서 한번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출력문은 보면 1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무슨 메시지가 나온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보니까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그랬는데 중간에 보니까 int x 이꼴은 2 곱하기 9 나누기 3 플러스 9 세미콜론 그 다음에 출력문 프린트 f 갈로 열고 %d 컴마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출력하게 되면 우회되는데 출력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세요. 15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6번을 잠시 보시면은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것도 본문에 보니까 int x equal 5% 2 곱하기 나누기 슬래시 2라고 되겠죠. 그럼 앞에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는 거고 뒤에 슬래시는 뭡니까? 몫을 구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을 보게 되니까 %d 슬래시 n, x 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리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 출력하면은 첫 번째 줄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점점점 이렇게 점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 7번은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int x의 값은 10 int y 값은 20을 뭡니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문을 5개 썼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x 여기 관계연사죠. y보다 작나 이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가 뭐가 나오겠다? 1이 딱 출력이 됩니다. 요 놈은 1. 그 다음 두 번째는 x 이꼴 더블 되어 있죠. y. x와 y가 같나겠어요. 같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이꼴 y는 대인문 썼습니다. 우측에 있는 y 값 20을 뭐다? 왼쪽 x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2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그죠? 느낌표하고 이꼴 y 있죠. 느낌표 이거는 뭐다? 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증감 함수가 나옵니다. x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후위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됩니까? 요거는 기준값 20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뭐가 나온다? 계속하려면 아무 끼나 누르십시오.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에 보니까 잠시 컴파일러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다음 소스 파일이 컴파일되어 실행되는 것인지를 말하고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오른쪽 빈칸에 적으십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면은 1/2가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 결과가 항상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다 했고, 그 다음 우리 교재 156페이지간에 연습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프로그래밍 문제가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한번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보니까 챕터 5 있죠, 조건문. 요거는, 자, 제5주차 강의 2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려하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죠. 아무쪼록 제5주차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요. 자, 남은 것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건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 여러분들 청취 잘 하도록 하기 바라고, 항상 무엇이든지 예습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을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유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